윤석열의 정치적 운명을 결정할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도 뜨겁습니다. 자, 오늘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먼저 단독 보도부터 한번 얘기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체포가 임박했던 1월 무렵에 대통령실에 본인이 갔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네. 그때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1월 7일 날 네. KBS 전격 토론에 나가가지고 제 3회 장소로 도평 갔다. 예, 그 얘기 하셨어요. 도피설. 예, 도피설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제 그 이후에 국민의힘과 윤석열 측에서는 날조다, 네. 가짜 뉴스다, 네. 거짓 선동이다 이런 온갖 말을 다 하면서 네. 저에 대해서 공격을 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어제 방송에 예. JTBC 뉴스에 의하면은 1월 8일 8일입니다. 예, 8일 날 예. 지금 그러니까 예전 국방부 건물인 대통령실 지하 벙커에 가서 예.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확인했다. 예. 이렇게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도피한 거랑 똑같은 게 직무정지인 사람이 왜 대통령실이나 벙커에 갑니까? 그거 안 되죠. 그건, 안 되죠. 예, 그건 어불성설이죠. 예. 예, 그래서 제 말이 사실인 걸로 사실이네요. 밝혀졌습니다. 아니 뭐 왜 갔을까요? 정말 뭔가 숨을 곳을 찾으려고 한 건가요? 저는 두 가지 장소에 갔다고 예.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말씀드리는 제한적이고 네. 그것과 또 다른 곳을 갔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제한적입니다만은 네. 아마도 지하 벙커는 그 잠금 장치, 시건 장치 이런 것들이 완벽하기 때문에 경찰이 제 2차 체포를 시도할 것 같으니까 네. 여러 가지 장소를 물색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간에도 그런 얘기 있었거든요. 도주했다. 그 뭐 딴 데 갔을 거다 이러는데 결국은 뭐 패닉룸 뭐 이러나요? 하여튼 딱 문 닫고 못 나오게 하는 뭐 그런 등등 얘기가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확인된 사실은 1월 8일 체포영장 집행이 시도되는 1월 8일 날 2차 집행. 2차 집행. 예, 예. 그때 그 관제에 있지 않고 다른 데서 대통령실에 피신했다. 잠깐 갔다 왔다. 그것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 당시에는 제가 그걸 뭐 거짓 선동이라고 다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날 국가수사본부하고 공수처에서는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맞아요. 그 말은 용산 관저에 있으면은 위치를 파악하고 있다는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지요.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 간접적 시인을 한 것이 그것이. 관저에 있다고 하면 되는 걸 갖고 위치는 파악하고 있다 이 말인즉슨 그게 아니고 딴 데 있는데 그렇습니다. 알고 있다 이 말이잖아요. 예. 근데 어제 방송에서 네. 그 대통령실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고 여러 가지 확인해 본과 도평은 맞다 이렇게 방송에서 나와서 제 말이 사실인 걸로 밝혀졌습니다. 사실 또 두려운 게 저렇게 법 무시하고 도피하려고 하는 사람 또 석방이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앞으로도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소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네. 저런 공적인 아하. 의식이 없이 이 멘탈이 어떤 분인가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멘탈이 강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멘탈이 강한 것도 강한 것이지만은 저래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모든 행동에서 계속 이렇게 보면 나오고 있거든요. 예. 사회 구성 전체랄지 법을 위반한 것이랄지 말을 이렇게 쉽게 바꾸는 바꾸고. 이런 태도와 언행 모습 또 서울구치소에 나오면서 주먹을 불끈 쥐고 그러니까요. 무슨 개선 장군처럼 그 모습이 저 같으면 고개 숙이고 부끄러워서 창피할 것 같은데. 일반 정치인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당연히 하지 않겠죠. 예.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네. 장사 미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 일반인은 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죠. 심려를 끼친 거잖아요, 국민들한테.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근데 무슨 개선 장군처럼 주먹을 쥐고 뭘 의기양양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네. 저게 정상적인 태도고 사람인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렇게 석방돼 있고 탄핵 심판 선고는 안 되고 이러니까 국민들이 불안해 있고 민주당이 그래서 지금 도보 행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주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힘들지 않습니까, 의원님?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거리와 광장에서 시작해서 의회에서 완성한다고 그러는데 광장에 있고 거리에 있는 시민들과 함께 한다는 뜻도 있고요. 네. 또 그분들의 체온을 느끼면서 그 태도와 모습에서 우리한테 국회의원들한테 뭘 요구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또 직간접적으로 좀 느끼면서 함께 호흡한다는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광장까지가 약 8km 되는데 헌재가 재판관이 8명입니다. 그런 것도 계산이 된 그래서 겁니까? 8대 0으로 만장일치로 인용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지금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가면서 주위에 이제 시민들도 만나는 거 아닙니까? 같이 행진하기도 하던데요. 반응은 어떻습니까? 연도에 나오신 시민들은 대부분 박수와 격려 또 V자의 응원을 보내주신 거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은 후미에 같이 동행하신 분들 계시고 따라 붙는 분 계시고요. 같이 걸어가시는 일부지긴 하지만은 또 어떤 분들은 뭐 빨갱이다 뭐다 이렇게 하신 분도 탄핵을 또 반대하는 분들도 있고. 그것이 뭐 민주주의 원칙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도 좀 더 계시고 그렇습니다. 윤석열이가 석방된 이후에 지금 계속적으로 비상대기 상황인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출퇴근이라고 표현한지 맞는지 모르겠는데 어디 가지 못하고 이제 그 주위에서 대기하고 있는 상황입니까? 있고 대부분의 의원들은 침낭과 이걸 깔아놓고 국회에서 숙식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많이 계십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뭐 그럴 가능성은 낮지만 다시 또 계엄을 하거나 이상한 짓을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핵 인용되기는 전까지 그 시각까지는 최후의 시각까지는 마음을 놓을 수가 없는 것이 현재 우리 민주당 의원들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 내란 계엄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정치적 효용감이라고 얘기 표현을 하자면 의원님들한테 그런 걸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뽑아줬는데 이제까지 잘 못 느꼈는데 계엄 해제하러 다 저 올라가시고 들어가고 이번에 대기하고 탄핵까지 하고 그런 좀 지지자들한테 또 응원을 좀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요. 외국에서도 보통 5천 불 이하의 나라에서 이 계엄이나 이런 내란 사태가 일어나지 이런 선진국이 있는 나라에서는 이 계엄 OECD 국가에서 계엄이라뇨? 없습니다. 일어날 수 없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평가하기를 다행히 그래도 민주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 의회에서 해제 통과하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좀 평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옆에 의원님들이 옆에 잘 계셔가지고 국회 본회의장을 들어갈 수 있었고 또 그것 때문에 해제가 됐고 이번에도 혹시나 어떤 일이 생긴다면 또 우리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또 본회의장에 가서 또 막아주실 거 아닙니까? 저는 의원들의 힘도 힘이지만은 저는 깨있는 시민들의 어떤 민주적 의식과 수호 정신, 이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그런 것들이 아마 들불처럼 일어나서 순식간에 누가 할 것도 없이 제가 국회 도착이 11시 20분이었는데 그 10분 지나서 엄청난 인파가 몰린 것 보고 맞습니다. 여의도에. 저 또한 놀랐습니다. 아마 그 시민들의 피플 파워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완성이 되려면 빨리 탄핵 선고가 좀 나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뭐 몇 번 드린지 모르겠는데 언제쯤 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지금 탄핵은 지난부터는 알 수 없다, 뭐 말할 수 없다 이런 내용에서 노코멘트 이런 멘트가 계속 나오는 거 보니까 임박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임박하다. 네. 저는 오늘 내일 중에 기일이 잡혀서 모레나 거길피 정도는 선고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승복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국민의힘이 자꾸 승복하라, 자기들도 승복하겠다 등등. 국민의힘이 승복 얘기 꺼내는 것도 뭔가 이거와 관계가 있다고 봐야 됩니까? 글쎄요, 승복은 뭐 우리 당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던데 승복은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하는 게 승복이지. 그러니까요. 피해자가 승복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럼 그거 이해가 안 돼. 윤석열만 승복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 그 행간을 보면은
조기 대선이 이제 가시화하다 보니까 극우 세력들하고 어떤 선을 긋고 뭔가 좀 분칠하는 그런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박찬대 원내대표는 승복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라고 말한 바도 있어요. 결국은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인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겠죠? 우리 박진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 개헌법과 헌법을 보면은 80년 이후에 개정된 내용을 보면은 애우내환과 내란과 외환 그에 준하는 비상 사태인데 네. 이 애우내환이란 말은 상당히 추상적이고 애매모호 이걸 드러냈습니다. 내란과 외환죄. 예. 분명히 적시적이 돼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무장한 군인이 국회에 침탈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 자체가 개헌법과 헌법 예. 위반이기 때문에 다른 논의를 갖다부터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게. 자체로 그냥 네. 그 TV 보면서 끝나는 거예요. 네. 지금 예전에는 KBS, MBC뿐이 없었지만은 네. 지금 5,200만이 다 휴대전화를 다 하고 보고 있고 있죠. 예. 또 그것을 세계 국민들이 다 목도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뭐 더 따질 것도 절차 얘기도 저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솔직히 이해가 안. 뭐 위반이 뭐가 있는데요? 기가 막힌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아니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면 무효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법률가들도 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그것을 그래서 억지 추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하여튼 문제는 이 탄핵 선고 어쨌든 이번 주에 난다면 이 결과에 대해서 당 차원의 좀 대비책도 좀 마련해 두고 있는 겁니까? 지금 평소부터 네. 우리 당은 평소부터 항상 선거 체제를 준비를 했고요. 네. 또 특히 최근 들어서는 민생 회복과 여러 가지 국가 시스템이 분과된 것을 재건하기 위해서 각 분야 네. 분과위원회 또 제가 이제 총괄특보 단장입니다만은 네. 각 분과별로 또 각 당내 여러 가지 시스템이 그 분야로 좀 작동되고 있고 많은 준비를 좀 해왔고 해오고 있습니다. 네. 네. 문제는 이제 인용이 난다고 가정했을 때 윤석열의 이제 행동 지금까지는 조용해요. 석방되고 나서는. 근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일지 또 등판할지 메시지는 어떻게 낼지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탄핵이 인용오고 나면은 국민의힘 계열과 극우들은 저는 급속도로 무너질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지금은 예. 어느 정도 심리선을 기대 갖고 있지만은 탄핵이 인용된 뒤부터는 급속도로 무너질 것이다. 네. 특히 극우 유튜버나 사실 극우라는 것은 생각과 이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이 사람들이 참 육두문자 쓰기는 그러는데 욕하실 뻔했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네. 행동들을 하시는 이념과 분들이죠. 생각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 이게 예. 그런 사람들이 죄송한 지금 얘기지만, 네. 거리에서 지금 이렇게 날뛰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결국 윤석열이 그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막 그렇게 하진 않을까요? 선동을 하더라도 그 상당히 제한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는 인용이 있습니다. 된다 그러면 네. 그러나 인용이 된다면 네. 그러나 이제 취하는데 상당히 네.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아하. 그래도 민주적 제도 틀 내에서 함께 해야지요. 어쩌겠습니까? 같이 가야죠. 네. 예. 자, 그리고 이번에 내란 사건에서 좀 가장 큰 역할을 또 했던 기관 중에 하나가 내란 특조위 같아요.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60일간 활동 마치고 보고서가 채택이 됐는데 국조특위 활동 개인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지난 60일 동안의 네. 국조특위는 누가 뭐라 하더라도 상당한 혁혁한 성과를 냈습니다. 네, 맞습니다. 두 번에 걸쳐서 현장 조사와 두 번에 걸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뭡니까 조사 현장 조사도 예, 했고요. 청문도 또, 하고요. 예, 예. 청문회 5번 했고 또 기관 조사도 했고요. 네. 기관 조사 2번, 현장 조사 2번, 맞습니다. 청문회 5번, 그래서 예. 총 10번 했습니다. 아하. 10번을 거치면서 정부 각 기관과 헌재 또 수사기관과의 상승작용을 일으키면서 헌재에서 거짓말한 것을 우리 특위에서 뒤엎고 맞아요. 또 증거를 채택하고 예.
그런 부분은 상당히 성과를 냈습니다. 특히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2차 계엄을 시도를 했다. 네. 준비를 했다. 그것이 이제 1시 그러니까 12월 4일 날 예. 01시 1분에 끝난 01시 1분에 해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4시 30분까지 계엄 해제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말은 계속 여인영한테나 또 곽정곤한테나 뭐 2차 계엄을 시도한 정황들을 저희들이 밝혀냈고요. 네. 그리고 박안수 계엄 사령관도 2차 계엄을 준비하기 위해서 6번에서부터 34명의 장성과 영관급들을 출동을 시켰고 맞습니다. 또 2차 계엄을 하기 위해서 김영은 장관은 곽정군 사령관한테 02시 13분에 선관위를 제2차 투입할 수 없냐, 준비할 수 없냐 이렇게까지 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을 가지고서 저희들이 2차 계엄을 강력히 했다는 정황증을 찾아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비하폰, 네, 그게 중요해요. 예, 비하폰. 민간인한테 비하폰 줬다. 이거는 특위에서 밝혀낸 거잖아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김건희 여사한테 김건희한테 비하폰을 지급한 이런 정황들도 저희들이 다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네. 민간인이 비하폰을 왜 가져갑니까? 그걸 왜 가져갑니까? 그런 저런 부분들이 아주 저 밑에 있는 깔려 있는 그런 것까지 다 들춰낸 것이 저희들의 이번 청문회 성과라면 성과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봤을 때 이게 재판 진행하면서 옆에서 국조특위 하니까 비교도 되기도 하고 여기서 못했던 말 여기서 또 얘기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등등 그런 게 좀 상승작용이 시원했던 있겠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장원 씨와 국정원 1차장과 류혁 법무부 감찰관 예. 이분들을 발언대에 세워서 적절하게 시간 배치를 안배를 해서 네. 제가 그때 판단했을 때는 홍장원 1차장을 제가 처음 뵀지만은 상당히 내공이 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저분을 발언대에 언제 세울까를 시점을 고민하다가 네. 끝날 맨 마지막에 차수 변경이 전에 예. 새벽에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홍정원 차장하고 조태용 국정원장을 발언대에 세워놓고 제가 둘이 대지 신문을 했습니다. 그 부분이 뭐 백미였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은 예. 그것을 중간에 세웠더라면은 여야 공방으로 희석될 가능성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또 질문해가지고 홍장원 차장이 얘기했던 그거를 탄핵하거나 막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맨 마지막에 질문을 전략적이셨네요. 예, 전략적 판단에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답변을 유도해 냈던 것이 상당히 파장이 컸고 그거잖아요. 저 윤석열 좋아했습니다. 그 평양 보위부 그 얘기했던 게 그 시점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상당히 좀 내공이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저분한테 이런 질문을 좀 해봐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상당히 성과를 냈던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거 보고 사실은 완전 많이 알게 됐던 것 같아요. 홍장원 차장이나 국정원의 2인자가 와가지고 그런 얘기 정도 했다는 거는 또 그런 말들을 우리 위원장님께서 배분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14명의 체포 명단에 대해서는 그 시간에 조지호 청장, 그다음에 홍정원 국정원 1차장 또 수방사령관 이진우, 저 안규백, 죄송합니다. 그 시간대에 얼추 비슷한 10시 20분부터 11시 20분 그 어간 사이에 다 1시간 이내에 다 똑같은 사안인 겁니다. 저는 이제 문건을 받았고 다른 분들은 이제 전화를 받았기 때문에 손으로 쓴 것이고요. 수기로 한 것이고. 그게 더 정확했던 것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여러 증거들이 있는 거잖아요. 홍장원만 받은 것도 아니잖아요. 제가 그 후일담을 들어보니까 방첩사에서는 20명 이상이 그걸 앉혀놓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숨길 수도 없는 사항이죠. 그러니까요. 대명천지의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게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국조특위에서 많은 선거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비하폰인데 비하폰 관련해서는 김성훈 경호 차장을 좀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또 영장 네 번째 이제 간다고 하는데 구속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검찰 심의위원회에서도 네. 구속이 타당하다고 이미 결론이 그렇죠. 나 있기 때문에 예. 특히 이 내란숙의 윤석열이 지금 석방된 뒤로는 증거 인멸 또 입맞추기 말맞추기 또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입장에서 더 예. 이상 이 구속을 안 시킬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이 더 이상 예.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에 그것을 인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이나 하는 경우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구속영장을 그렇습니다. 경찰에 올린 걸 세 번 네 번째 이렇게 되는 경우 지금 그 예. 경호처장이 사퇴를 한 것도 네. 대통령이 이 차장한테 힘을 실어줘서 이 본인이 상당히 소외감을 느꼈던 모양이에요. 박종준 처장이 예, 처장이요. 사퇴를 했었죠. 예, 그러니까 예. 그때도 그 관저에서 나올 때 처장은 몰랐는데 네. 차장이 수행하고 다닌 걸 보고 아하. 상당히 자괴감을 느꼈다는 이런 후일담을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날 아마 박 처장께서 사퇴서를 쓰고 공수처로 가서 자발로 가서 조사받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금 만약 김성훈 차장이 구속된다면 제일 뭐 우리가 관심 갖는 게 비아폰 그렇습니다. 서버나 이런 서버 압수수색이잖아요. 보존. 예. 예. 그거를 바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 계속 지금. 사라진다고 하던데요. 예, 예. 삭제된다고 하던데. 지금 예. 사실 이 수면 밑에서는 증거 인멸 이게 파쇄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 우리 군도 수없이 그걸 지금 많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거짓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제 대선이 평화롭게 끝나면 다 예. 이걸 다 밝혀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다 하나만 좀 더 그 체포영장 집행 저지했던 간부 해임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인사보복 아닙니까? 그 남모씨란 부장인데. 부장은 비밀을 누설한 게 아니고 예. 누설한 게 아니고 적법 절차에서 체포영장이 2차가 발부되면은 우리는 따라야 되는 것 아니냐. 간부에서 그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뭐 비밀을 밖으로 뭐 누설하거나 발설하거나 이게 아니고. 근데 그건 해임 사항이 아니죠. 야, 이거는 당연한 얘기를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요. 예, 이 최상목 대행이 결재를 해버리면 해임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아하. 근데 지금 최상목 대행은 마은혁 헌재에서 결정난 마은혁 재판관마저도 네. 지금 임명을 안 하는 걸 보면은 이분은 죄를 쌓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 불법을 쌓고 계속 있다. 자행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움직이는 나라이기 때문에 네. 헌재에서 결정 나면은 의당 따라야 맞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자기 죄를 자기가 쌓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뭐 정권이 바뀌거나 하면 그 죄책을 어떻게 다지려고 저러는지 모르겠는데 저 나라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네. 우리나라가 민간 국가가 돼 있더라고요. 기가 막힌 어떻게 일입니다. 봐야 됩니까? 아 정말. 아마 민간 국가로 지정한 것은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네. 2023년에 4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1월 달에 우리가 핵을 가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고 네. 얘기를 했고 미국 하버드 대학 가서 그 연설하면서 우리는 1년 안에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이 미국 조야에 그것이 상당히 퍼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계속 뭐 나경원, 김기현 의원, 뭐 윤상현 의원 또 뭐 그 여당에 뭐 홍준표, 대부분 그 얘기했었어요. 예. 우리가 핵보유. 핵 보유국이 될 수 있다. 예. 제가 그 전에도 KBS 토론에 한번 나간 적이 있는데 거기서도 여당의 중진 의원들이 네. 핵을 보유를 해야 된다고 강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에도. 그래서 저 사람들이 정신이 있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만은 그런 것들이 쌓여서 또 거기다가 트리거가 된 것은 예. 동맹국인데 예.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해서 그러니까요. 민주국가를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우수한 민주국가로 평가받는 나라를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아마 상당히 그 실망스러워서 아마 그 민심국가로 지금 지정을 지금 내정을 해놓은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이든 정부 때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 때인데 친했다고 뭐 노래 부르고 뭐 윤석열 뭐 잘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외교. 오직 친민만 부르짖고. 근데 친미했는데 이게 뭐 민간국가 지정받으면 어떡합니까? 사실 우리는 1953년 10월달에 있었던 그러니까 휴전 끝나고 있었던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의거해서 모든 것들이 절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뭐 NCG 그룹 핵그룹이다 뭐다 이건 뭐 하나의 언어의 유의고요. 예. 이런 한 나라가 외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으면은 자동적으로 개입된다 이런 내용들이 다 동맹국 아닙니까? 예, 예. 군사 동맹국.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서설들을 쭉 이렇게 늘어난 거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많이 해왔던 것이죠. 근데 그마저도 헛기비를 봤다. 그러니까요. 민주당에서 그거 합니까? 민간국가 지정 철회 촉구 결의안 채택한다는 네. 얘기가 있던데 하는 겁니까? 채택 결의안 촉구를 예. 지금 냈습니다만 모든 외교적 노력과 우리 당력을 집중해서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또 바로 잡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뭐 지금 3년간에 뭐 제일 유일하게 뭐 하나 보면 미국하고 관계가 좀 그런 거 정도 좋아질 수 있다. 이거 정도면 아주 긍정적으로 조금 생각했는데 이거 뭐 하나도 없네요 지금. 지금 뭐가 있습니까 잘한 게? 그 내용을 깊게 들여다보면 미국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그러니까요. 봤는가. 세상에 민간국가가 뭡니까 이게? 민간국가가 북한이 민간국가인데 북한하고 우리랑 똑같은 거잖아요 지금 미국 입장에서. 이 미국 입장에서는 그 AI나 이런 것들을 초간격을 시키고 네. 또 그 미국이 필요한 반도체나 조선 이런 것들을 우리한테 좀 가지고 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막 이렇게 됨으로써 미국은 상당히 좋은 유리한 입장에 지금 서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사실 외교를 되게 잘해야 되잖아요. 외교 막 뭐 민주당이 하면 좀 낫습니까? 한반도의 예. 한반도의 외교 정책의 기본 모델은 일일 동맹 삼친선입니다. 우리는 대륙과 해양을 잇는 반도 국가에 있고 통상과 무역으로 80%를 먹고 사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 고나 미우나 일일 동맹 삼친선을 가야 네. 우리가 먹고 살지. 이를테면 이 계곡에 있는 소와 똑같아 가지고 한쪽 언덕에 풀만 뜯어먹고 살면 우리는 굶어 죽습니다. 죽어요. 양쪽에 다 풀을 먹고 살아야죠. 죽어요. 그러니까 일동맹 삼친선으로 근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일본에 물 한 모금도 못 마시고 못 얻어먹고 사도광산 다 주고 뭐 주고 뭐 주고 뭐 뺨 맞고 이런 형국이지 않습니까 지금? 더더군다나 그 네? 일동맹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보통 사람입니까? 비즈니스 하는 사람. 아마 큰일. 청구서가 좀 머리 아픕니다. 청구서가 엄청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가 했던 것들을 다음 정부가 아마 다 감당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뭐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래도 저희들이 이 도보 행진하면서도 네. 상당히 걷는 것은 힘들지만은 그래도 걸을수록 정신이 고양되고 힘이 솟구친 것은 국민과 함께 있고 이 나라를 바로 서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피곤함도 뒤로 하고 그 힘이 솟구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